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유다현입니다. 오늘도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이상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수님? 예, 되게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척추 쪽을 말씀드리면 네. 척추에 염증이 생기면 초기에는 염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뻣뻣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뻣뻣한 증상이 안 움직이면 더 뻣뻣하고 움직이면 좀 풀리는 그런 양상의 통증이라 이제 일반적인 디스크나 혹은 다른 질환들에 의한 요통은 과도하게 움직이면 더 통증이 유발되는 반면에 이제 이 병으로 인한 요통은 좀 움직이면은 오히려 뻣뻣한 게 풀리면서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척추가 뻣뻣해가지고 네.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감거나 할 때 안 숙여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허리를 삐거나 아프면 이제 통증으로 못 숙이는데 이 병은 통증으로 못 숙이는 게 아니고 뻣뻣해서 안 숙여지는 그런 양상에다가 뭐 이제 양말을 신거나 신발을 신을 때도 허리가 안 굽혀지니까 잘 못 신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다가 이제 점심이 되면은 좀 풀리면서 이제 시간이 움직이는 지나면 게 또 괜찮아지고요. 네, 그런 증상이 이제 척추를 침범했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증상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부착부라고 해서 원인이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타깃이 되는 곳이 힘줄이 뼈에 붙어 있는 부착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뼈가 튀어나온 곳들은 다 인대가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흔하게 얘기하면은 흔한 곳은 발 뒤꿈치에 있는 아킬레스건, 이제 흔히 족저근막염으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너무 오래 있거나 서 있지도 않고 하중이 안 가해졌는데도 자꾸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쪽 병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골반 주위에도 뼈 튀어나온 데가 많은데 네. 그런 이제 뼈 튀어나오는 곳이 뭐 혁대를 맬 때 멍든 것처럼 아픈다든지 혹은 척추를 따라서 뼈가 튀어나온 곳, 그다음 쇄골 이제 이런 데가 이제 튀어나오거나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잠깐 영상을 좀 보시면요. 네. 제가 나이별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전신으로 오게 되는데 초기에는 이제 어릴수록 좀 하지 관절염이나 하중이 더 가해지는 아킬레스건염 이런 형태 무릎이나 무릎이 붓는다든지 이렇게 오게 되고요. 이때 오게 되면은 우리가 부착부 관련 소아 특발성 관절염이라고 하지만 이 환자들이 대부분 성인이 되면서 척추를 침범하게 되면은 이제 강성 척추염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은 이제 척추를 침범하기 전에는 천장관절이라고 해서 골반과 척추 사이에 관절이 되겠는데 거기를 침범을 하게 되면 이제 엉덩이가 아프게 됐는데요. 거의 디디지 못할 정도의 통증으로 잠잘 때도 이렇게 뒤척이면 너무 아파서 깨거나 아이고. 걸을 때도 쩔뚝거리면서 걷게 되는 그런 증상으로 처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성 요통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주로 허리가 뻣뻣하거나 목이 뻣뻣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척추에 염증이 발생을 하는데 말초 관절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 병의 그 면역세포의 타깃이 아까 부착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착부가 말초관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에 관절이 있는 곳은 힘줄이나 인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도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번지게 되면 그 관절에 물이 차기도 하고 붓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킬레스건이 부어 있는 그런 그러네요. 사진이고요. 예, 이제 여기에 힘줄이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가서 발바닥 뼈에 붙어 있으니까 거기 염증이 생겨서 붓게 되고요. 여기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인데 말초관절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관절강 아니지만 겉에는 다 근육과 인대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엔세시스라고 하는 게 부착부라는 뜻인데 네. 여기에 염증이 시작을 해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척추가 그림인데 이 척추는 네. 이렇게 수많은 인대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인대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부착부가 많고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제일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관절 외에도요, 혹시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나요? 네, 이것도 전신질환이라 관절 외의 증상들이 많은데요. 일단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포도막염이라고 해서 눈을 네. 침범하게 되는데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제 포도막염은 강성 척추암 환자들 중에 한 40%에서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생기냐면은요. 여기에 이제 그 포도막이라는 곳에 이 동공을 조절하는 근육하고 그 다음에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또 부착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착부를 많이 쓰게 되면 주로 눈을 많이 사용하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네. 피곤하면은 계속 반복해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주로는 일과성이라 예후가 좋아요. 그래서 심하지는 않아서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뭐 안약을 넣으면 대부분 낫는 것으로 되어 있고 증상은 눈부심이나 충혈, 뭐 시야가리, 뭐 눈물도 나고 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네. 또 이제 그 다음으로 흔한 거는 피부병인 건선인데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염증이 생겨서 피부가 잘 힐링이 안 되면서 각질이 일어나는 이런 면역병을 보이고 한 5%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 이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이게 이제 이 병하고 같은 군에 속하는 병인데 이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크론이나 염증성 장질환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선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과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강성 척추암까지 다 같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의 유전적 소인이나 이런 거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에 대해서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이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